안녕하세요. 시니어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주말 농장이나 은퇴 후 농사를 지을 생각에 시골 땅을 구입하려는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골 땅 살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경험과 시행착오에서 나온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땅을 살 때 초보자가 명심해야 할 5가지 수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칙 1. 서두르지 마라. 그 땅 어디 안 간다. 땅 보러 갔더니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고 땅이 멋져 보입니다. 땅에도 인연이 있다더니 정말 나를 위해 기다린 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쏙 듭니다. 함께 간 공인중개사가 이런 땅 찾기 힘들다고 한마디 거들자 당장 사지 않으면 누가 채갈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덥석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내죠.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가 많은 땅입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결정했다는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제 경험담인데요. 사실 먼저 땅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은 천천히 해야 하는데 거꾸로 한 거죠. 그 땅 어디 안 갑니다.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팔린다면 애초에 나와 인연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토지 구입 제일 수칙. 땅 살 때 절대 서두르지 마라. 땅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사도 늦지 않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칙 2. 가까워야 한 번이라도 더 간다. 거리는 주관적이라서 가깝거나 멀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차로 이동할 텐데 교통 상황에 따라 이동 시간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차가 안 막히는데도 2시간 이상 걸린다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주말에 도로에 차가 많다거나 눈이나 비가 와 도로 상태가 안 좋다면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저는 운전을 오래 하는 걸 싫어해서 땅 살 때 집에서 60km 넘어가면 눈길이 잘 안 가더라고요. 운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리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가까워서 나쁠 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건 바로 도로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토지까지 대부분 차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토지가 꽤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많아요. 그렇다고 날씨 좋은 날에만 갈 수 없잖아요. 토지까지 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칙 3. 아는 만큼 보인다. 수칙 1에서 땅 살 때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어기고 첫눈에 반해서 땅을 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이제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애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알아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계약할 때는 몰랐던 단점들입니다. 먼저 토지의 방향입니다. 늦가을인데도 한겨울처럼 춥더라고요. 알고 보니 토지가 북향입니다. 남쪽은 산으로 막혀 있으니 집을 지으려면 북향으로 지어야 합니다. 땅을 살 때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낮에 토지에 가면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남쪽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남향이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토지도 남향을 선호합니다. 처음 땅을 살 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땅을 사고 내 땅 주변엔 뭐가 있나 한번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때 차로 다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속도가 빨라 꼼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있어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자전거가 좋습니다. 걸어 다녀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게 피곤해지니까 자전거가 딱입니다. 토지 바로 앞 100m쯤 떨어진 논 한가운데 파란 지붕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소 수십 마리가 있습니다. 축사입니다. 축사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히죠. 비오는 날 퀴퀴한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축사 냄새였습니다. 사전에 축사가 있는 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몰랐습니다. 사실 이런 건 땅을 사기 전에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땅을 사기 전에 부동산에서 보여준 토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호수 바로 앞이라서 조망이 끝내줬습니다. 이런 땅 안 사면 어떤 땅을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비싸서 조금만 절충해주면 살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는 말에 포기했는데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집에 와서 로드뷰로 그 땅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땅 바로 위에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덤입니다. 그것도 한두 기가 아니더라고요. 매매가 성사되지 않은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말했던 북향이나 축사나 무덤이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부동산에서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축사나 무덤 외에도 땅을 살 때 피해야 할 혐오 시설이나 기피 시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 고압선 철탑,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사육장이나 도축장, 공장, 철도나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는 땅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설들 주변은 아무래도 오폐수 오염이나 악취, 소음, 전자파 노출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땅을 팔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동산에 꼼꼼히 물어보시고 임장에서 발품을 팔아 직접 확인하시고 집에서는 온라인 맵을 통해 영상으로 주변 시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칙 4. 부동산이 알아서 다 안 해준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검토까지 끝났다면 이제 권리관계나 법적 규제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건 부동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묻는 분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해줍니다.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수수료 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실수로 빠뜨리는 것도 있고 일부러 말 안 해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건데 알려주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개사가 내게 걸린다면 큰 재앙입니다. 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죠. 땅을 사고 좋아라 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땅을 사야 하는데 우리는 왜 반대로 하는 걸까요? 불가사의입니다만 저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날도 내 땅의 지적도를 보다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적도에 밭은 전, 노는 답으로 표기되고 도로는 도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제가 산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도가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땅 보러 갔을 때 포장은 돼 있지 않았지만 분명 길이 있었고 차도 다녔는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 밭이라고요? 알아봤더니 아주 오래전에 제 땅을 포함해 주변 땅까지 원래 하나의 필지였는데 분할해서 팔면서 밭을 도로로 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요약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개인 땅, 즉 사도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땅 사기 전에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나 스마트폰 스마트 국토 정보에 가셔서 건축이 가능한 도로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계약금 지급하기 전까지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매도자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고 중개사도 이제 보니 그렇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 사람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전 그때 계약금 날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땅은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사기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도로로 쓰이는 그 밭의 지역권을 설정해서 문제를 풀긴 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참고로 지역권이란 타인의 땅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통행은 물론 배수나 통신시설 매립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하는 겁니다. 지역권을 설정해두면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땅이 수변구역 내에 있는데요. 수변구역에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땅을 사려면 그 정도는 알고 오라는 건지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집 지어야지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쓰는데 토지에 접한 도로에 공유지분이 누락된 겁니다. 법무사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계약서를 수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도로에 대한 공유지분을 넘겨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구매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데도 수수료를 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만 믿고 땅을 사기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토지 근처에 문화재가 있으면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지 대장이라고 하죠. 토지 이용 계획원에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땅 매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문화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땅 근처에 절이 하나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절에 보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린벨트나 자연보호구역과 같은 특별 규제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토지의 용도와 법적 규제는 문외한에게는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용어들로 가득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니까 토지이용계획원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당하고 당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수칙 5. 호구는 되지 말자.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고 법적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까지 마쳤다면 이제 가격이 적당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란 게 싼지 비싼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땅이 10년 만에 거래되는 땅이라면 10년 전 가격에 비해 지금은 얼마가 적정한 가격일까요? 어렵습니다. 물론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이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팔고 싶은 매도 호가일 뿐입니다. 이럴 때 참고하는 게 주변 시세인데요. 아파트는 사고 파는 매매 건수가 많아서 길 건너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보고 우리 아파트의 시세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거래가 드문드문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조건이 비슷한 토지들을 여러 개 소개받아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서 구입하려는 토지 주변의 매물을 살펴보면 가격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령 200평 정도의 계획관리 토지를 찾고 계시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주변의 땅들을 검색해 보시고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쓰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과 땅야를 추천합니다.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기준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공시지가가 높으면 대체로 매매 가격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땅은 한번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돈 들어갈 게 많습니다. 전기 수도는 기본이고 농막처럼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도로 개설이나 성토가 필요하면 거기에도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땅을 산 후에도 돈 쓸 일이 많은데 처음부터 토지를 적정 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는 없겠죠. 땅을 비싸게 사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땅을 팔아야 할 때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은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지 않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꼭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급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살 때 비싸게 샀으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좋은 땅 싸게 사지는 못할 망정 비싸게 사서 호구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땅을 살 때 초보자가 조심해야 할 5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보면 땅 살 때 서두르지 마라. 집에서 가까운 곳이 좋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지 살펴봐라. 권리관계나 법적 규제 사항을 꼼꼼히 살펴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지 말자.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좋은 땅 사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